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걸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을 때 박근혜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 다음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또 발사하자 이제는 이동 대북 확성기를 늘리는 것으로 대응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창조적인 대응법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치의 목표가 무엇인지 아직도 불분명합니다. 일단 엄청난 것을 꺼내서 누군가를 때리기는 했는데 곡소리가 북쪽에서 나는 게 아니라 남쪽에서 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을 겨냥해서 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 총구가 향한 곳은 남쪽입니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 눈 딱 감고 방아쇠를 당기고 말았습니다. 잠시 타임머신을 타고 3년 전 개성공단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3월 27일입니다. 북한이 돌연 개성공단 출입을 위한 채널인 남북간 군 통신선을 차단하면서 개성공단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4월 8일 김영건 북한 노동당 대남 담당 비서가 공단을 방문했다가 돌아간 직후 북한은 개성공단 북한 측 노동자 전원을 철수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 8월 14일 남북 당국회담을 통해서 공단 정상화에 합의하기까지 5개월간 개성공단 운영이 마비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정부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북측에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공단 입주 기업들이 5개월 20일간 직접적으로 피해본 액수만 1조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 피해액은 통일부에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 국한한 것입니다. 실제 피해액은 수조 원에 이른다고 피해 기업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보호해야 할 정부로서 공단 정상화를 북측에 요구했던 것은 당시 당연한 조치였습니다. 다시 2013년 4월 3일 통일부입니다. 북측에 공단을 정상화하라고 압박하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하루라도 지체될수록 기업 피해는 불어나기 때문에 시급한 상황입니다. 성명 내용은 이렇습니다. 북한 스스로 희망하는 북한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남북은 물론 국제사회와의 상호 신뢰가 형성되어야 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개성공단 출입을 정상화하지 않는 것은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비난과 고립을 초래할 것이다.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출경 차단 조치에 대한 강한 유감 표명과 함께 출입경의 즉각적인 정상화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3년 4월 26일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성명을 발표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해 통행을 차단하고 근로자들을 일방적으로 철수시킴으로써 지난 10년 동안 운영되어 온 개성공단 가동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북한은 우리의 대화 제의안은 응하지 않으면서 개성공단을 중단하는 조치를 지속하고 우리 기업인들이 방북마저 불허하였다. 이로 인해 남북 간 합의와 북한의 약속을 믿고 개성공단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은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다. 자, 이제 3년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개성공단 어떤 일이 있습니까? 3년 전 북한이 남측에 피해를 줘서 남측을 압박하는 의도로 개성공단을 흔들었는데 이제는 남한의 당국이 공단을 흔들고 있습니다. 북측이 공단을 흔들 때는 특별한 이유 없이 남측의 태도가 북측에 적대적이라는 이유를 댔고 바로 그런 애매한 이유 때문에 사실 공단의 정상화도 쉬웠던 겁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공단 폐쇄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북핵과 미사일 계획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한 스스로 핵을 폐기하고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한 영영 공단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북한에서 배운 대로 한 것이지만 잘못 배운 것 같습니다. 최소한
북한처럼 테러는 열어둬야 하는데 테러를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북측의 공단 가동 중단이 남쪽에 주는 피해가 크다면서 그토록 가동 중단을 막으려 했던 정부가 이제는 먼저 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거꾸로 가는 이유, 이건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북한이 공단에서 버는 돈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쓴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자, 그게 사실이라면 지난 3년 동안 박근혜 정부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계획에 돈을 대줬다고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입니다. 4차 핵실험과 로켓 발사 책임은 그렇다면 대통령에게 있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이 모든 게 내 책임이다 하고 대통령이 사과부터 하는 게 순서입니다. 공단 폐쇄가 대북 경제 제재 효과가 있을까요? 기획재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개성공단 생산액이 약 5억 6천만 달러로 국내 총 생산의 약 0.0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가동 중단에 따른 한국의 경제 피해는 미비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정부 논리대로라면 북한에 대한 제재 효과 역시 미비한 것입니다. 개성공단에서 북한이 인건비로 얻는 수익은 연 1억 달러 정도입니다. 북한이 대외 무역 규모는 약 70억에서 80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 개성공단에서 얻는 수익은 대외 무역에서 얻는 수익의 1%를 약간 좀 넘는 정도입니다. 북한 전체 무역 규모에서 개성공단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외화 비중이 이렇게 낮습니다. 따라서 북한 경제에 대한 타격 효과 역시 매우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정권의 사활을 걸고 있는 핵 개발을 겨우 이 정도 제재로 그만둘 까닭이 없습니다. 만에 하나 박근혜 정부 주장대로 개성공단에서 번 외화로 북한이 핵 개발을 했다면 공단을 이제 가동 중단한 이후에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 북한이 과연 그렇게 할지 지켜봐야 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실현 불가능한 상상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으로 넘어가는 인건비가 1억 달러인데 비해서 남측 기업이 매출은 5억 6천만 달러가 넘습니다. 1대 5.6의 비율입니다. 남북한 누가 손해보는 일인지 산수만 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124개 개성공단 입주 기업뿐만 아니라 그 공단의 협력업체가 5,000개나 되고 거기에 속한 노동자 숫자는 12만 5천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순식간에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면 공단 가동 중단은 가히 재눈찌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단 기업들은 과거 북측에 당할 만큼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측에게 또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예 숨통을 끊으려고 합니다. 게다가 공단 기업이 북측에 핵 개발 자금을 대준 것처럼 정부가 모함까지 씌웠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기업을 보호한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는 무슨 그리 큰 죄를 지었다고 기업을 죽이려고 하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공단 중단은 남측이 남측 기업들에게 벌을 주는 것 같은 행위입니다. 정기섭 개성공단 기업협의회 회장인 말대로 개성공단 기업인이 현행범으로 죄짓고 체포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모든 걸 중단하고 책임을 떠넘길 수가 있는 겁니까? 공단 중단의 다른 피해자는 바로 북측 노동자들입니다. 개성공단 노동자는 약 5만 4천여 명이고 그들의 가족도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생계 위협을 받을 수가 있는 일입니다. 개성 시내 수돗물 공급도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단 가동이 중단되면은 개성 시민들의 식수도 위협을 받게 됩니다. 자, 김정은 정권의 보복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북한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기는 일이 되는 겁니다. 공단 가동 중단은 이미 북한이 대남 압박용으로 써먹은 수법입니다. 대남 압박용으로는 충분히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기업들이 아우성이었고 정부도 공단 재가동을 위해서 백방으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의 무기였던 공단 가동 중단을 정부가 대북 제재 용도로 쓰겠다고 하니 이건 칼자루가 아니라 칼날을 쥔 형국입니다. 정부가 자신의 가슴에 칼을 겨누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개성공단은 애초 남북 화해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의 결과였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남북 협상을 할 때 남측은 당초 공단 부지로 해주, 남포, 신의주를 원했었습니다. 신의주는 수력 발전을 할 수 있고 고업용수가 풍부했습니다. 남포는 평양과 가까워서 노동자를 모집하는 데 유리했습니다. 해주는 항구랑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은 신의주에 공급되는 전기가 남한 공장 돌릴 정도로 안정적인 게 아니다 이러면서 공단은 남한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있는 곳에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이 개성을 제안을 했던 겁니다. 남측은 당연히 개성에서 하면은 노동력 동원이 가능하겠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고 김정일 위원장은 걱정하지 마라. 거기 있는 군인들 군복 벗겨서 일을 시키면 된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공단에 들어간 남측 기업이 봉제업이 대부분이어서 현재 여성 노동자들로 대부분 일하고 있습니다. 이 개성공단은 또 다른 효과가 있습니다. 개성공단 때문에 북한 전방부대가 철수한 것입니다. 개성 문산축은 6.25 때 주요 남침로였습니다. 당시 유경수 탱크 사단이 개성에 있었고요. 개성 시대에서 조금 남쪽에 위치한 지금 개성공단 자리에는 당초 북한이 최정예 사단과 포병연대가 주둔을 했었습니다. 이 부대가 바로 공단 설치 때문에 소화산 뒤쪽으로 물러나게 됐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남침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냅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공단 없애고 그 자리에 다시 최정예 북한 사단과 포병연대를 끌어들이고 싶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남북 간 협상 과정에서 북측이 남측에 자주 장군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건 바로 개성공단이 설치되는 과정에 이런 김정일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북측이 양보가 아니었다면 개성공단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공단 가동으로 남측은 손해만 보고 북측은 혜택만 받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왜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했을까요?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주도하는 마당에 정부도 뭔가 보여줘야 한다면서 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안 하면서 남들더러 제재하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니까 한국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희생정신을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계획작전을 쓰는 겁니다. 계획장군이 신라군과 결연히 맞서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가족들의 목을 뱉다는 그런 상황과 같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통했을지 모르지만 21세기에 그러면 살인자 낙인이 찍힙니다. 이런 비장한 장면을 보면 중국, 러시아가 어떨까요? 박근혜 정부 무서워서 아니면 박근혜 정부에 미안해서 중국, 러시아가 자기들도 스스로 희생정신을 발휘할까요? 국가 간 관계는 냉정한 국익에 따라 좌우되는 관계입니다. 한국 정부가 자기 발등 찍는 걸 보고 따라할 바보 같은 국가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핵실험하고 장거리 로켓을 쏜 것은 북한이지 중국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중국 압박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면 한중 간 긴밀한 협력을 하면서 공동 보조를 취해 나가야 합니다. 그동안 축적된 한중 관계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중국과 우호적인 분위기를 잘 조성하면서 대북 접근에서 중국과의 격차를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와 반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불쑥 사드 배치 문제를 꺼내서 중국을 자극하면서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미일이 북핵을 빌미로 동북아의 미국 미사일 방어망 즉 MD를 구축해서 중국을 포위한다는 의심을 사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결국 한미일이 중국과 대립하는 위치에 선 것이고 중국을 북한 쪽으로 밀쳐내는 효과를 낸 것입니다. 이렇게 박 대통령이 사드로 중국을 압박하고 자극하는데 어떻게 한국 쪽으로 다가설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강력한 대북 제재를 한다니 북한 불안정 상황을 방치할 수 없는 중국으로서는 한미일 쪽으로 기울일 처지가 아닌 겁니다. 사드는 시험 중인 무기고 효과도 떨어진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이 수많은 미사일을 물리적으로 쏘아서 다 맞춘다는 그 발상 자체도 비현실적인 겁니다. 북한에서 날아오는 미사일 쏘아 맞추는 일에 정력을 쏟기보다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평화 정책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드 배치 문제는 미중 간 갈등 요인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미중이 협력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지 미중 갈등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로 불리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나서서 미중 갈등을 조성하고 있으니 이건 국익을 위한 판단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때 얼굴도 마주치지 않으려던 아베 총리와는 찰떡궁합이 되어서 대중 대북 압박 공조를 하고 그 바람을 틈타서 아베 총리는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동북아에서 군사적 활동에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북한 상황이 악화되면 될수록 그걸 이용해서 대중경제를 강화하고 우경화할 명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 상황이 악화는 남한에게 여러모로 불편하고 피해야 할 나쁜 상황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미국 따라할 처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한미일 대 북중러의 냉전적 대립구도, 동북아 평화를 위해 그토록 피하려던 나쁜 대립구도를 박근혜 정부가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보수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는 계속 역주행을 해왔습니다. 잘 나가던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켰죠. 이제는 개성공단까지 문을 닫게 하려고 합니다. 서해를 평화바다로 만들어야 되는 열망을 저버리고 서해가 남북 대결과 피해의 바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남북교류 협력을 발전시키기는커녕 후퇴시키고 차단하면서 냉전시대 남북 대결 상황으로 되돌려 놓고 있는 겁니다. 북핵 문제도 방치한 결과 북한이 핵 능력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외교도 국내 문제처럼 접근하고 있습니다. 좋고 싫은 것이 분명하고 싫은 것에 대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박 대통령이 홀로 공격 표적을 정하면 나머지는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제거하는 작전을 묵묵히 수행합니다. 외교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이 일단 표적을 찍으면 외교, 국방 모든 부분이 기계처럼 움직입니다. 지금 공세에 총력을 쏟고 있으니 잘 모르지만 이 국면이 지나가면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끔찍한 외교를 했는지 잘 드러날 것입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이 후유증을 수습해야 할 책임이 박 대통령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정부 교체되고 차기 정부와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안보 정책이란 불안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안보 정책은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 박근혜 정권이 지지율도 높고 오는 총선에서도 승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대근이었습니다.